인생은 성격을 담는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경고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라. 반복되는 갈등,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선택의 패턴.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가? 아니다. 당신의 성격이 설계한 결과다. 인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성격이 곧 운명이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이 문장은 여전히 반박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먼저 기질과 성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 기질은 타고난다.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둔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불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물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성격은 다르다. 성격은 그 기질 위에 경험이 쌓이고 선택이 더해지고 반응이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질은 주어진 땅이고 성격은 그 땅 위에 스스로 지은 집이다. 집이 낡고 위험하다면 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집을 고쳐야 한다. 어떤 집을 짓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다. 같은 땅 위에서도 누군가는 견고한 집을 짓고 누군가는 무너지기 쉬운 집을 짓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성격이고 성격을 만드는 것은 매일의 선택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질을 핑계로 성격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이다. 타고난 것은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갈등을 피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까지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부드러움이 미덕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정작 부드러운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이용이다. 사람들은 거칠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선을 긋고 조용히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기댄다. 선함과 만만함은 다르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아채는 사람은 드물고 알아챌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내준 뒤다. 온화한 성격이 지혜로 받쳐지지 않으면 그 온화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어있는 왕자처럼 보인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 그리고 채우는 사람은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선한 성격은 지켜야 할 자산이지만 경계 없는 선함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함정이다. 세상에는 당신의 온화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나쁘게 볼 생각이 없다. 다만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시험한다. 그 시험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이 내주게 된다. 충동적인 성격은 충동적인 결과를 만든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몇 년을 쌓은 관계를 허문다. 조급한 사람은 타이밍을 놓친다. 타이밍이 전부인 세상에서 조급함은 재능보다 먼저 패배를 불러온다. 칼날은 날카로워야 쓸모가 있지만 아무데나 휘두르면 자기 손을 먼저 벤다. 성격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된다. 냉정함과 냉담함은 다르다. 냉정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냉담한 사람은 감정 자체를 잃어버려 결국 사람도 잃는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과 감정을 지우는 것은 전혀 다른 기술이다. 칼을 빼지 않아도 칼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에게 빌미를 준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경우는 없다.
충동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길다. 한 번의 분노가 수년의 관계를 끝내고 한 번의 조급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날린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온다. 감정의 칼집을 다루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스스로 만든 상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대개 기대가 크다. 타인을 믿고 싶은 마음, 선하게 보고 싶은 마음, 내가 준 만큼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세상은 그 순수함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이용하기 쉽다고 한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다. 내가 무엇을 줬는가, 상대가 무엇을 가져갔는가. 이 장부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착한 것이 아니라 둔한 것이다. 관계의 무게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많이 소진된다. 착각 속에서 지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그 끊어짐은 충동이 아니다. 오랫동안 외면한 장부의 결산이다.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끝난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믿고 싶은 사람에게서는 믿을 수 있는 면만 골라본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이다. 희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반드시 실망이 따른다. 관계에서 냉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을 끝까지 뜨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인생도 서두른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과정을 무시한다. 급하게 맺어진 것은 급하게 끊어지고 급하게 쌓은 신뢰는 작은 균열에도 무너진다. 신뢰는 시간의 퇴적물이다. 그 퇴적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 시작하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같은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세상은 성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빠름이 미덕인 시대에 급함이 속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속도는 방향이 있고 조급함은 방향이 없다. 방향 없이 빠른 사람은 결국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세상 탓을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다. 세상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쫓기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 사람은 실수가 적다. 실수가 적은 사람은 평판이 쌓인다. 평판이 쌓인 사람에게 기회는 결국 찾아온다. 말이 많은 성격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자신의 계획을 미리 떠드는 사람은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을 준다. 감정을 날 것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패를 꺼낸 것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정보를 지키는 것이고 여백을 만드는 것이고 상대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읽히지 않는 사람은 쉽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말이 많은 성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지도를 상대에게 펼쳐 보인다. 그 지도를 손에 쥔 상대는 지름길을 찾는다. 당신의 말이 많을수록 상대의 준비는 정교해진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다. 무게를 만드는 일이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겁다. 말이 많은 사람의 열마디는 가볍다. 협상에서, 갈등에서, 관계에서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결정한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욕구를 언제 억누르고 언제 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기술이다.
말이 많은 성격을 바꾸는 것은 말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바꾸고 협상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완벽주의적 성격은 높은 기준을 갖지만 그 기준이 타인에게도 향하면 고립된다.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를 피한다.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 주변에는 자를 피하는 사람들만 남는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 위에 세운 관계는 결속이 아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임시 구조물이다. 높은 기준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어야지 타인을 재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 기준이 높은 것과 타인을 재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서 나온다.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기준을 완성이라고 부르지만 주변은 그것을 압박이라고 느낀다. 압박이 일상인 관계에는 활기가 없다. 활기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자를 놓아야 사람이 곁에 남는다.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다. 자를 안으로 향하게 하라는 말이다. 스스로에게 먼저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엄격할 자격이 생긴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선택을 미룬다. 선택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선택받지 못한다. 인생의 중요한 자리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따른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성격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이 대신 결정을 내리게 한다. 시간이 대신 내린 결정은 대개 당신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떠밀려 산다.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결정되는 삶이 있다. 그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다. 결단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작은 것부터 빠르게 결정하는 습관이 쌓이면 큰 결정 앞에서도 덜 흔들린다. 결단한 뒤에 후회하는 사람과 결단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 중에서 인생을 더 많이 잃는 쪽은 언제나 후자다. 선택하지 않은 것의 무게는 선택한 것의 실패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성격은 자신의 무게중심을 잃는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춘 선택을 한다. 그런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타인의 기대가 나침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침판은 안에 있어야 한다. 밖에 걸어둔 나침판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이 당신의 방향과 같을 확률은 낮다. 평생 남의 방향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타인의 평가 위에 세운 자존심은 언제나 취약하다. 그것은 토대가 아니라 모래 위의 구조물이다. 파도 한 번에 쓸려간다. 자기 존중은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타인이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이 칭찬해도 들뜨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중심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용하기 어렵다.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은 주변을 피곤하게 만든다. 피곤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온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된다. 세상은 재능을 사지만 신뢰를 더 오래 산다. 파도가 잦은 바다에는 결국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내는 것은 선택이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주변은 조용히 멀어진다. 아무도 떠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연락이 뜸해지고 자리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혼자가 된다. 그때서야 돌아보면 자신이 먼저 내보낸 것들이 보인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관계의 온도를 혼자 결정한다. 그 온도가 예측 불가능할 때 상대는 다음 만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이 쌓인 관계는 점점 형식만 남는다. 형식만 남은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다만 공식 통보가 없을 뿐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은 끌려다닌다.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우선순위에 쓴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거절은 불친절이 아니다. 자기 삶의 경계를 긋는 것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들어온다.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당신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경계를 긋는 것이 관계를 잃는 일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잃고 있었던 것이 있다. 당신 자신이다. 관계보다 자신을 먼저 잃어버린 사람은 관계도 결국 잃는다. 거절을 못하는 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의 문제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쉽게 내어준다. 자신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된다. 인생이 성격을 담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지금 당신 주변을 보라. 반복되는 사람들,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감정. 그것은 세상의 탓이 아니다. 같은 성격이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선택이 같은 결과를 만든다.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름으로 반복한다. 그것을 불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불운은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고 습관의 뿌리는 언제나 성격이다. 성격은 운명이 아니다. 다만 성격이 운명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다.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남을 바꾸려는 사람은 평생 지친다.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낀다. 같은 세상인데 다른 성격으로 서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성격을 다듬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다. 자기 설계다. 그 설계를 시작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10년 뒤에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습관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다. 반응이다. 같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성격이고 그 반응의 축적이 삶이다. 자극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반응은 후연으로 다듬을 수 있다. 반응을 다듬은 사람은 타이밍을 얻는다. 타이밍을 얻은 사람은 선택지를 늘린다.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적고 두려움이 적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전체를 본다. 당장의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긴 싸움에서 살아남는다. 이것이 성격을 단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복리로 쌓이는 방식이다. 재능은 출발점을 바꾸지만 성격은 도착점을 바꾼다. 그리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도착했느냐다. 인생은 성격을 담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날에 탓할 곳을 먼저 찾기 전에 자신의 성격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물어라. 불편한 질문이다. 그러나 정직한 질문이다.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자기 자신 앞에서 눈을 감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눈을 감는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그 벽 앞에서 세상을 탓하는 사람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 차이 하나가 이후의 삶 전체를 가른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은 삶의 경계도 흐려진다. 경계가 흐려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살아본 사람은 안다. 세상은 빈틈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빈틈이 당신의 경계 없는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탓하는 데서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을 직시하는 데서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유일한 출구다. 살아남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신을 먼저 고쳐서 세상에 다시 설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격을 당신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이 바라본 세상보다 오래 품어온 마음을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결국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품었는지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릇.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그릇을 안고 살아간다. 크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깊이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다만 무엇을 오래 품었는지가 조용히 스며 있을 뿐이다. 비를 오래 담은 그릇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은은한 물소리를 기억하고 햇살을 오래 품은 그릇은 겨울이 와도 쉽게 식지 않는다. 분노를 오래 머금은 그릇은 꽃 한 송이를 담아도 향기보다 가시를 먼저 품고 감사를 오래 품은 그릇은 작은 들꽃 하나에도 빛 한 자락을 길어 올린다. 사람들은 넘치는 것만 바라본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채웠는지.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안다. 넘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그릇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담은 한 방울이 내일의 향기를 바꾸고 오래 쌓인 계절은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 당신의 그릇은 오늘 무엇을 품고 있는가?